2015년 봄입니다. 4월 23일 날 대구 북구 서변동 금호 제1교 아래 둔치 여기에 시신이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돼요. 이 사람 손을 보니까 방언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농후하죠.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 그럼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먼저 조사를 해야 되겠죠. 5시 4분에 공장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5시 7분 3분이 지나고 나서 어떤 남성이랑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호강 둔치 쪽으로 들어가는 장면에서는 그 남성은 없어요. 그 사람은 가다가 중간에 없어진 거예요. 어디로? 친구를 대상으로 이제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게 누구 같으냐 하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윤모모하고 누구누구네? 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경찰이 쭉 하죠. 그런데 하나 찾았죠. 윤모모 씨가 보험을 들어놨는데요. 수익자가 사망보험이었는데 수익자가 바로 박땡땡입니다. 오늘은 대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구 금호동 친구 살인 사건인데요. 이게 2015년도 사건이에요. 네. 2015년 봄입니다. 4월 23일 날 아침 11시 58분 대구 있는 산격대로 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구 북구 서변동 금호 제1교 아래 둔치 여기에 시신이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돼요. 전신주랑 이게 하수 구간 같은 것들을 돈 있는데 그 사이 전신주하고 하수구 사이에서 시신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때 현장에 가보니까 시신은 이제 아마 그 정면으로 누워 있는 상태, 위를 바라보고 누워 있는 상태였고, 머리하고 이제 얼굴 전체에 이제 수십 차례 집중 공격을 아마 머리 쪽으로만 받은 것 같아요. 집중 공격을 받아서 사망한 걸로 보였다 이렇게 됐고, 굉장히 얼마나 잔혹하고 참혹했겠어요. 어느 정도 이제 부패가 좀 진행돼 가지고 얼굴은 알아보기가 좀 힘들 정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시신이 똑바로 누워 있다고 했는데 그 머리 쪽 있잖아요. 머리 쪽으로 아마 그 하수 구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비산 혈흔이 이렇게 딱 튀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범행 현장이 거긴가 보다. 네. 그렇죠. 그리고 누워 있는 자세에서도 계속 공격을 했으니까 바로 거기에 비산 혈흔이 텄을 것 같은데요. 머리 위쪽으로 이렇게 비산 혈흔이 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산혈이 있는 거 이런 거 등등으로 볼 때 이제 둔기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피해자의 얼굴로 집중된 공격이 17군데예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공격한 것 같고 그 17개 정도 보였다면 이건 살해 의지가 아주 공고한 거죠. 굉장히 잔인한 범죄고 일견 딱 보기에는 원한에 의한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살해의 목적이 명확하게 보이다 보니까요. 수사팀에서도 이건 원한 범죄다, 면식에 의한 너무 범죄다. 잔인하니까요. 지갑 같은 거 있으면 되는데 없었죠. 네, 아무것도 없었고요. 다만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이 있었는데 작업복 같은 옷이었나 봐요. 무슨 땡땡 공업이라고 써 있었대요. 그러면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 이름 같아요. 일단 그 피해자가 그 회사 다니나 하고 이제 확인을 한 것 같아요. 혹시 요즘에 출근을 안 하거나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의심 가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겠죠. 그렇죠. 네, 그랬더니 4월 5일에 퇴근하고 나서 한 번도 출근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분은 이미 시신 발견 11일 전, 즉 말하면 4월 12일 날 이미 미기가자로 신고가 됐어요. 사인은 뭐였어요? 사인은 다발성 두부 손상이었습니다. 모나거나 둔탁한 둔기에 의해서 둔기네, 둔기. 공격을 받았을 텐데요. 이마하고 옆머리, 머리 중앙, 뒤통수, 그러니까 사면으로 전체 얼굴 머리 전체 모두 17차례 이상 가격을 당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람 없는 인적이 없는 곳에서 아무도 경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근거리에 있는 누군가가 내 머리를 급습해서 때렸다면 이거는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럼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먼저 조사를 해야 되겠죠. 어머니가 4년 전 사망했고요. 어머니 없으시구나. 응.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인데 아이고, 치매로 또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그래서 다른 가족도 없이 대구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요. 조립공장에서 야간조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 야근조로 해서 돈을 더 받는데 거기다 추가 시간까지 더 3시간 3시간 더 근무하고 해서, 아이고. 항상 그렇게 퇴근을 하던 사람이에요. 5시까지가 야간 근무 시간이고 원래 정규 근무 시간이고 네. 3시간을 연장해서 시간의 수당 받느라고 8시까지 일한 거네 아침. 네. 그날도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닙니다. 식목일 날이네요. 4월 5일이면. 네. 이날은 무슨 일인지 아침 8시가 아니라 5시. 추가 근무 시간 없이 5시에 바로 퇴근을 했어요. 경찰에 가서 탐문을 하니까 4월 5일 날 5시에 퇴근을 했어요. 근데 누구 만나러 가는 것 같은데 하고 동료가 진술을 합니다. 그럼 5시 4분에 공장에서 나왔습니다. 예. 근데 5시 7분, 3분이 지나고 나서 어떤 남성이랑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남성이 그 약속이 있다는 남성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나? 그럴 가능성이 큰 그럴 것 같아요. 가능성이 높네요. 네. 5시 4분에 공장 문을 나서고 네. 3분 뒤에 5시 7분에 공장 인근에 있는 CCTV에서 윤 씨하고 그 윤 씨 옆에 함께 걸어가는 남자 한 명이 등장했다. 네. 그러면 야 오늘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근데 5시 36분에 예. 아까 얘기했던 상격대교 있잖아요. 예. 그 부근에서 두 사람이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5시 50분경에 그 사건 발생, 그러니까 네. 시신이 발견된 그 현장, 금호강 둔치 쪽으로 들어가는 장면에서는 그 남성은 없어요. 네. 그냥 오로지 윤 씨만 혼자서 이렇게 그 둔치 쪽으로 걸어가는 거 나와요. 네. 왜 그걸 그 판단할 수 있냐면 하얀 가방을 들고 있었대요. 같이 동행한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안 보여요. 그리고 윤 씨 혼자만 이 금호강 둔치 쪽으로 걸어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럼 그 사람은 가다가 중간에 없어진 거예요, 어디로? 그쵸. 근데 5시 50분에 분명히 이 윤 모모라는 피해자가 들어갔는데 둔치 쪽으로 갔는데 나오지는 않고 다른 남성이 6시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6시에 나오는 그 남성을 보니까 윤 씨하고 같이 갔던 아까 처음에 만나서 하얀 가방을 들었던 그 남성인 것 같은 거예요. 사건 발생 동선이 나왔잖아요. 나왔어요. 4월 5일 날 네, 나왔는데 네. 그럼 4월 5일 날 이 사람이 실종됐던 모습과 현장에서 발견된 모습이 일치하면 인상착의라든지 옷 보고 알 수 있죠. 네. 그러면은 4월 5일이 사건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볼 것도 없잖아요. 공장 밖에서 약속이 있다고 하고 나갔잖아요, 윤 씨가. 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던 남성 같이 걸어갔잖아요. 그 남성이 이제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은 보는 거예요. 체형 같은 거라든지 키가 한 170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호리호리한 체형이었고요. 다른 것보다 이 사람의 인상착의도 중요하지만 이 윤 씨하고 걸어가는 모습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도 우리가 추리할 수 끌고 있잖아요. 가는 건지 싸우면서 가는 건지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건지 이거는 나오죠. 네. 근데 걸어가는 모습이 그냥 이렇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얼굴이 잘 드러나지 않으면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뭐 있다고 그랬죠? 걸음걸이 같은 거. 네. 체형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체형, 걸음걸이만 가지고도 알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 중에 그 용의자일 수도 있으니까 섣불리 윤 씨 주변에 있는 친구한테 아무나 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거야. 여러 명 친구들 출인 중에서 경기도에 가 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분명히 범인은 아니잖아요. 네. 그 친구를 대상으로 이제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게 누구 같으냐 하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네. 그냥 아는 사람 있어요? 라고 딱 던졌더니 윤모모하고 방 누구누구네? 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윤 씨고 한 사람은 박누구라고 그러니까 박? 그럼 박이 누군가를 이제 또 경찰이 알아본 거예요. 네. 같이 있는 그 박을 박 알아봤어요. 그 박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박가는? 네, 피해자 윤모 씨하고는요 중학교 동창이래요. 예. 그러니까 처음 만나서 친구 된 게 15년. 오래됐네. 29살이니까 중학교 때 한 13, 14살 때 만난 거 아니에요? 네. 15년 지기.
그리고 사업도 같이 했대요. 가깝구나. 네, 사망하기 1년 전에 쇼핑몰 사업을 같이 하면서 또 같이 살기도 했대요. 근데 쇼핑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마 8개월 만에 사업을 접고요. 예, 예. 그때부터는 사는 것도 떨어져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용의자란 말이에요. 만나서 같이 걸어간 사람이 그 박가니까요. 만약에 이 친구 박가가 이 박 씨가 범인이라면 죽일 만한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찰 그럼요.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그 동기를 이제 경찰이 찾느라고 이 박 씨, 이 박가의 그 신상 그 주변을 이제 깡그리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정말 이상한 게 하나 발견됩니다. 윤모모 씨가 보험을 들어놨는데요. 예, 예. 수익자가 사망보험이었는데 수익자가 바로 예. 박땡땡입니다. 2015년 1월 31일 날 계약한 걸로 돼 있는데 예. 보험 설계사였던 박땡땡의 사촌 형이 있대요. 예, 예. 그 형을 통해서 가입을 했고 예. 뭐 2회 정도 납입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경찰이 아마 이때부터 사실은 심정적으로 이 사람 범인으로 보고 범행 동기가 되잖아요. 네. 달려붙은 걸로 보입니다. 이게. 근데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보니까 박땡땡도 예. 똑같은 상황으로 보험을 들었어요. 내가 박땡땡이 죽으면 윤땡땡이 그 가져가고. 사망 보험을 받을 그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또 보험을 들어있어. 교차 보험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마포증 쓰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윤희가 타고 윤희가 죽으면 내가 타는 것처럼 서로 네. 이렇게 교차로 보험을 넣어준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발견됐냐면요. 자, 죽은 윤 씨는 꼬박꼬박 돈을 넣었어요. 네. 2달 동안 28만 5천 원씩. 네. 그런데 같은 날 같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 박 씨는 그 보험금 안 내갖고 실효돼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발견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윤모 씨는 윤 씨. 요양병원에 돈도 보내야 될 거고 또 야간적까지 해서 돈을 이렇게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만큼의 3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넣는다라는 게 참 힘들잖아요. 아무리 네, 뭐 네, 교차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마 못 넣고 있었나 봐. 아, 보험금을 못 넣고 있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또 이 박 씨, 박가는 지 거는 못 넣어갖고 실효되는데 그 빌려줘서 30만 원을 보내줘 윤 씨한테. 네. 그래서 윤 씨 통장에 입금되니까 거기에서 자동으로 보험금이 인출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는 보험 유지하라는 거야 윤 씨 너는. 그러니까 이게 경찰 입장에서는 아 이거 범행 동기 맞다. 면식범의 소행이고 같이 걸어간 거 봐서는 박 씨 이 사람이 범인 맞다. 네. 근데 범인이 맞으려면 범행 동기가 있어야 된다. 범행 동기를 찾았더니 보험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박 씨를 부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수익자가 또 상대가 돼 있던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친구 윤 씨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치매라서 수익자로 해주기도 곤란하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너한테 수익자로 할 테니까 문제 생기면 속된 말로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챙겨라 이런 의미였다는 거 아니에요? 친구가 먼저 원했고 네. 또 윤모 씨가 직장을 갖게 됐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내가 보험 좀 들고 또 우리 부모님 그리고 너도 내 거 들어줘서 우리가 서로가 무슨 일 생기면 서로 부모님들을 챙겨주자 이런 의도였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거는 실효됐는데 안 넣어갖고 왜 저 사람은 네가 돈을 보내줘가면서까지 보험 유지시켰어? 경찰이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쵸. 당연히 추궁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또 대답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박 씨 같은 경우는 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잖아요. 애초부터 김유희 프로파일러. 지게 실효됐잖아요. 네. 지가 못 내서 그러면 그 돈도 못 낼 정도 수준에다가 얘는 인터넷 저 사용료도 못 냈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요. 이거 지가 형편이 그 절박한 상황인데 친구 보험료를 대신 내줘 갖고 보험을 유지시켰다? 이건 경찰이 볼 때 이거 앞만 봐도 이상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저 여자친구한테 빌린 돈이 6,300만 원? 에? 잠깐만.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처음에 630만 원 들어봤어요. 6,300만 원. 그것도 뭐 그거 또 다른 여자친구한테도 한 800만 원 빌렸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내가지고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 들어간 거예요. 구상금. 그거 못 갚아갖고 원금하고 지연 손해배상금 합쳐서 한 또 3천만 원 정도 빚이 있대요. 그러면 건 1억 가까이 이상 이 사람 빚이 있는 상태라면 지보험 실효된 게 이해가 가요.
네. 그거 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거 이해가 가는데 그 와중에 인터넷 요금도 못 내는 그 와중에 친구한테 30만 원 보내줘서 친구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받는 보험금은 유지시켜줬다는 거는 이거는 경찰 입장에서 확실한 범행 동기죠. 이 박 씨는 거주지가 거창이고요. 이 윤 씨가 살해된 곳은 대구입니다. 대구니까. 네. 근데 새벽 0시 38분에 그 편의점 CCTV에 찍힌 게 있어요. 그러면 새벽 00시 38분경에는 거창에 있었어요. 네. 또 근데 좀 특이한 게 새벽 1시 20분에 친구가 입원한 병원에서도 찍힌 게 있어요. 그러면 여하간 01시 20분에 친구가 입원한 병원에 문병 간 거 있네요. 네. CCTV 찍혔어요. 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01시 20분까지는 있어요. 4월 5일 날. 네. 또. 근데 4월 5일 날 범행이 일어난 걸로 추정되는 거는 05시에서 06시 사이로 보는 거죠. 네. 그렇죠. 사후 네.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산해서. 네. 새벽 1시 50분에 여자친구하고 통화한 기록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거창에서 아마 기지국이 잡혔던 것 당연히 같아요. 그러면 그 01시 50분에도 거창에 있었던 거예요. 네. 위치 추적으로 본 거니까. 근데 네. 그러고 나서는 공백이 있네 이제. 흔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오전 8시 50분쯤에 아침? 네. 아침 8시 50분에 여자친구하고 통화한 기록이 있는데 이때가 아마 거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범행 시간으로 추정하는 거는 06시경으로 보는데 네. 이 사람은 지금 여자친구하고 거창에서 01시 50분까지는 있었던 게 네. 명백하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랑 통화한 게 08시 50분이니까 그러면 01시 50분부터 08시 50분 사이에 7시간의 갭. 이때 7시간 동안에 거창에 있으면 범인 아니고 네. 이 사람이 혹시라도 대구에 올라왔었으면 범인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특히 전 교수님 이 6시 전후에 범행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8시 50분이면 한 2시간 50분? 근데 대구에서 거창까지 얼마나 걸려요?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아, 그럼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경찰이 요거는 거창에 있었던 게 01시 50분. 그때 전화 딱 끊기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나고 한 7시간 지난 다음에 08시 50분에 여자친구한테 또 통화한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요 사이에 7시간 갭이 있는데 7시간 갭 사이에 1시간 거리인 거창에서 대구까지 왔다 갔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범행 시간은 충분하죠. 네. 7시간이면. 네. 그러면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그 없어진 7시간에 이 박 씨의 행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이때는 대중교통이 없잖아요. 그렇죠. 새벽이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차도 없었을 테니까 지금 뭐 차 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택시가 가장 유력한데 아니면은 뭐 차를 빌렸거나 뭐 거창 시내 전역에 있는 방범용 CCTV 다 깠어요. 그래서 거기서 뽑아낸 게 자동차 8,000대입니다. 그 중에 대구 갔다 온. 거창에서 대구를 다녀온 택시 한 대를 찾았어요. 그렇다면 거창에서 대구에서 거창으로 온 택시를 조사하니까 딱 한 대가 나옵니다. 한 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한 대 택시 기사분 찾아가서 만나야죠. 근데 정말 아주 손님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또렷이 기억하죠. 예.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날이 식목일이었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다 보니까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길 건너에서 막 자기 택시를 잡는 손님이 있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네. 근데 아니 말도 안 하고 메모지를 한 장 딱 줍니다. 메모지? 네. 그래서 이렇게 메모지를 봤더니 제가 목이 아파서 말을 못합니다. 대구 본리 내거리까지 얼마 받습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기사님도 말로 하면 되는데 본인도 7만 원. 이렇게 본인도 손으로 이렇게 칠자를 가리키셨대요. 그래서 7만 원 달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왜 도착하면 돈 주잖아요. 5만 원짜리 한 장하고 1만 원짜리 2장을 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택시 기사분은 그 시간대에 택시 타고 거창에서 대구까지 가자고 하는 사람도 흔치 않을 뿐더러. 네. 그 다음에 제가 목이 아파서 말 못합니다고 미리 메모지 써갖고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도 특이한 행동. 네. 그리고 그날이 중요한 게 있어요. 4월 5일 식목일이에요. 또 비까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택시기사분이 기억할 만한 특이점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 뒷단에는 목소리 안 들려주려고 메모로 이렇게 써서 그 글씨로 기사분한테 줬지만 그게 어떻게 따지고 보면 아주 좋은 증거가 됐어요. 그러면
경찰은 이제 이건 볼 것도 없어요. 어디서 택시 태워줬죠 그 사람? 저 기억하니까 거창에 네. 택시 태운 장소로 갈 거 아니에요. 택시 기사분하고 어디서 태웠어요? 알려줘요 그분. 네. 횡단보도 앞인데요. 뭐 그래서 어디 횡단보도 앞입니다. 딱 알려줬더니. 그러니까 같이 가요 경찰하고 그 택시 기사분하고 협조해서 갔더니 여기서 태웠어요 그 사람. 딱 보니까 CCTV 있어. 그 CCTV 또 땄어요 경찰이. 그래서 확인 딱 해보니까 택시 기사분도 이 사람 맞아요. 그리고 볼 것도 없어요. 그 택시에 탄 사람이면 그 사람이에요. 경찰이 그것만 본 게 아니에요. 얼굴이 안 나오니까. 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경찰 다른 거 찾죠. 네. 얼굴 말고 다른 거 찾죠. 그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법보행, 법과학이라고 그래서 법보행, 보행입니다. 걸음. 네, 보행은 걸음걸이에요. 네. 그래서 걸음걸이를 갖고 살펴보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이 친구 또 특별하게 걸음걸이에 특징이 있네요. 근데 교수님 경찰들이 요 동일 인물만 본 게 아니라 네. 그 박 씨가 와서 진술할 때 경찰서에 와서 진술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경찰서 나갈 때 뒤에서 뒤따라가서 찍었죠. 근데 경찰 눈에도 이 박 씨의 걸음걸이가 특이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가가지고 경기도에 있었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확실했던 친구 있잖아요. 네. 친구도 얘가 얘 박, 얘 윤하고 한번 딱 찍었잖아요. 물론 외관을 보고 친구니까 찍을 수도 있었지만 그 친구도 걸음걸이가 특이해서 이 박가의 걸음걸이가 특이해서 바로 찝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염두에 두고 있다가 경찰이 염두에 두고 있다가 경찰서에 출석시켜갖고 보험 들은 거 물어봤잖아요. 네. 그리고 갈 때 뒤 살살 따라가서 그 동영상 찍었어요. 걸음걸이가 특이하니까. 그래서 요거 확실히 다르다. 만나서 공장 앞에서 걸어가는 모습. 그 다음에 거창에서 택시 탈 때 그 모습. 그 다음에 조사받고 나갈 때 뒤따라가서 찍은 모습. 세 개를 그 CCTV 영상을 법보행 전문가한테 보내고 사건 개요에 대해서 일체하게 안 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그 공통인물을 좀 찍어주십시오. 이 법보행 전문가가 딱 얘기를 합니다. 이 영상 속의 세 인물 동일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근거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네. 첫 번째 양측 내반슬 보행. 네. 이게 이거 너무 말 이렇게 붙일 필요 없거든요. 양측은 양쪽. 네. 내반슬은 무릎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벌어진 거 말하는 거예요. 네. 오다리 쉽게 맞아요. 해서. 맞아요. 오다리. 내반슬. 그다음에 이제 외반슬 하면 팔자 X 이렇게 된 거고요. 네. 오다리 형태가 있고요. 네. 그거 하나만 특징이면 모르겠는데 또 있어요, 얘는. 네. 양측 외족지 보행인데요. 안짱걸음입니다. 안짱걸음.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가는 게 안짱걸음, 네. 팔자걸음 이렇게 걸어가는 거고요. 네. 근데 얘는 다리는 이렇게 동그랗게 휘어서 오다리 형태, 걸음걸이는 이렇게. 네. 근데 또 있어요 하나 더. 이게 결정적이었던 건데요. 좌측 원회전 보행입니다. 왼발이 걸을 때마다 바깥쪽으로 원을 걸면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흔치 않은 거예요. 오다리에 팔자걸음에 네. 왼쪽 그 발은 밖으로 나갔다가 한 바퀴 돌면서 회전거리면서 원회전하고. 원위치 들어오는 거. 이건 누가 봐도 아주 특이한 네. 걸음걸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공통점이 이 영상 세 개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건 동일 인물이 아닐 경우가 더 힘들다. 그러니까 거의 동일 인물이라고 보는 게 맞다. 그래서 경찰이 이건 더 이상 망설일 필요 없죠. 이제 이 정도 되면. 그렇죠. 경찰 입장에서 5월 9일 날 직접 증거는 없지만 흉기 찾거나 뭐 이런 건 없지만 DNA 같은 건 없지만 바로 긴급 체포해버립니다. 그리고 자백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그랬더니 거창에서 택시 탔던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저 경찰들은 이미 택시기사한테 다 들었잖아요. 네. 그냥 똑같이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풀리네요. 물어봤어요. 네. 너 분명히 둔치에 들어갈 때 피해자 혼자 가고 너는 같이 안 갔어. 근데 너 나중에 보니까 너 혼자 나오더라. 피해자는 이제 사망한 상태니까 너 혼자 나왔겠지. 너 어디로 해서 그 장소 접근한 거냐? 네. 이거 물어봤더니 요놈이 스스로 얘기를 해요. 친구랑 걸어가다가. 걸어가다 나 똥 마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먼저 슬슬 걸어가고 있어. 둔치로. 그러면서 이 윤 씨가 이렇게 걸어갈 때 자기는 이렇게 담벼락을 넘어서 CCTV가 안 보이는 그 담벼락을 넘어서 이렇게 반대편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가서 기다렸다는 거죠. 네. 그런데 또 경찰이 가보니까요. 그 장소가 한 3m 정도 높이. 콘크리트 직벽이 있대요. 그러면 거기서 내리기도 곤란한 지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똥 마렵다고 얘기하고 너 먼저 가라고 그러고 자기는 이렇게 해서 담벼락으로 내려갔다는데 돌아와서 네. 이 3m에서 얘가 뛰어내렸다는 거야. 의문을 갖고 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이 거기에 현수막이 있어요. 그 현수막 끈 받고 내가 내려갔어요. 아주 친절하게 설명까지 했어요. 경찰 그 얘기 듣자마자 한 팀 불을 달려갖고 현장에 현수막이 있는 거 사진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경찰은 생각도 하는 거거든요. 네. 그쪽 경찰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마 거의 이건 확실한 거고. 그리고 이제 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주변 현장 주변 약도 그려보라고 한 A4용지 하나 줘요 원래. 네. 그럼 지가 다 그려요. 네. 유영철이가 다 그려놨잖아요 범행 장소. 뭐 이춘재도 그리고 예, 다 그리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까지 아주 정확하게 그렸다는 거예요. 네, 우리 PD님이 올려주실 텐데 정말 정확하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년의 범행 과정을 다 이제 퍼즐처럼 다 맞췄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자필 조사도 끝나고 조사도 어느 정도 끝나니까 가서 보강 증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우리가 신빙성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 검증을 딱 가게 된 겁니다. 그 현장 검증에서 그 지가 그 자백한 내용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다 재현했어요. 아주 똑같이 앞장서서 재현 다 했어요. 근데 이놈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변하죠. 네. 또 변호사 붙겠죠. 그렇죠. 면회 오는 사람 중에서 저 수사 관련돼서 법 관련돼서 아는 사람이 붙지요. 네. 야, 직접 증거 한 개도 없어. 흉기 찾았어 경찰이? 둔기 찾았어? 현장에 네 DNA 발견한 것도 없잖아. 직접 증거 이제 없다고 하니까 얘가 이제 그때 이 박가가 머리 쓰기 시작한 게 이제 진술 번복이에요. 네. 그러면서 나오는 수법이 있습니다. 저는 강압에 의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들이 쪼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강압 진술에 대해서 난 허위 진술을 했다. 뭐 이런 부분들 결정적인 증거들은 없지만 직접적인 증거들은 없지만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유죄 선고를 받습니다. 네. 법원 1심 법원이 1심이 2015년 11월 달에 이제 그 선고가 됐는데 무기징역 선고했어요. 네. 그리고 바로 항소심이 그 다음에 2016년 5월 달에 또 항소심이 있었는데 그것도 무기징역. 네. 그다음에 이제 곧 저 8월 달 금방 한 3개월 뒤에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인정해 갖고 그냥 일사천리로 1, 2, 3심 무기징역으로 그냥 확정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무기징역으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이게. 네. 그래도 여하간 이 사건은 법보행으로 깔끔하게 해결한 사건 중에 수사 참 매끈하게 깔끔하게 어렵게 했지만 잘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